명작의 탄생 캔버스 통합사회 임재준입니다. 들어온 김에 나가지 말고 너무 쉬웠지만 그래도 클릭한 김에 선생님과 이 총평을 통해서 6월 모의고사 내용들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우선은 최고 오답률 문제 중에서 주요 문항에서 볼 게 있어서 선생님과 함께 주요 문항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촬영하고 있는 시점 기준 1등급 것이 50점이에요.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기말고사가 남았기 때문에 또 3월 모의고사와 그리고 6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는 물론 중학교 범위가 전범위였지만 6월 모의고사는 우리가 이제 4단원부터 만약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문화권, 문화 변동과 전통문화,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윤리 여기 기말고사 범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지만 선생님과 어떻게 또 기말고사에 연계할 수 있을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 난이도부터 한번 볼까요?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러셀 현장 쭉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선생님 지금 촬영이 금요일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 목요일에 시험을 봤죠. 그래서 바로 이제 현장 친구들한테 6월 모의고사 어땠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 선생님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 기말 내신 준비해요. 라고 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문항만 또 이제 싹 보고 또 이제 기말 대비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난이도 하루 집계 된 거는 선생님이 뭐 체감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균 31.6점 나왔고요. 표준 편차는 13.16점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정답률 50% 미만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그 다음 최고 오답률 문제는 정답률 60%입니다. 그래서 매우 좀 쉬운 시험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최고 오답 문제는 15번이었는데 지리 문제였어요. 그래도 3월 모의고사보다 훨씬 더 기온 강수량 그래프가 쉽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도까지 이제 위치에 A, B, C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기말고사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이 3단원 다 까먹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온 강수량 그래프를 읽는 방법을 까먹어서 문제 적용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 좀 싶고요. 그 다음 이제 오답률 두 번째로 높았던 게 이제 8번 문제였습니다. 환경 문제에 따른 노력이었죠. 대단원, 3단원 중에서 소단원 세 번째.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문제 뭐 6가지와 함께, 그리고 또 이제 국제협약과 의정서가 담겨져 있는 소단원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중간고사 내신 대비를 하면서도 또 이제 러셀 현장들 쭉 다녀보면서 이 3-3단의 시험 범위로 안 들어가는 학교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범위가 아니고 기말고사 범위이고, 또는 아예 기말고사 범위에도 들어가지도 않아서 아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낯선 단원이어서 틀렸을 가능성도 있겠다. 선생님이 이렇게 우선은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제시문을 읽고 충분히 선지를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조류에 따른 퇴적작용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어서 들리지 않았을까. 속어법으로도 문제를 잘 접근하지 못했을까. 선생님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난이도는 평이한 편이고 15번과 8번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좀 눈여겨서 보고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잘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변별력 포인트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등급 컷이 지금 50점으로 집계가 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2 문제는 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었거든요. 근데 고1은 선생님 따로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말고사에 조금 더 이제 치중을 해서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야지만 또 우리 뜨거운 여름, 이 여름방학도 잘 보낼 수도 있겠죠. 자, 다음으로 등급컷 그래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1등급은 지금 50점으로 집계되고 있고 표준 점수도 64점이에요. 작년 여러분들 선배들이 봤었던 6월 모의고사의 등급컷과 선생님 좀 비교를 드릴 건데 우리 우선은 우리 거부터 한번 볼게요. 2등급은 47점으로 그래서 1등급과 2등급도 굉장히 촘촘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1.5점짜리 두 개로 이렇게 또 1등급과 2등급이 갈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3등급도 43점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원래는 이제 3등급이 뭐 30점대로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3등급도 이제 43점으로 40점대를 지금 현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의개정교육과정으로 들어오고 나서 이제 작년 선배들도 이제 6월 모의고사부터 25문항 40분을 응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의
등급값과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점씩 지금 낮아진 게 보이죠. 작년이 이제 47, 44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50, 47이니까 작년에 지금 이렇게 3점씩 1등급과 2등급 컷이 낮은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등급은 딱 이제 40에 걸쳐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물론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고 변별력 있는 선지들이 꽤나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 6월 모의고사는 변별력 요소들이 없고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도 충분히 풀 수 있는 타임어택 요소가 전혀 없는 그런 시험이어서 아마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실수가 있었던 친구들도 선생님 꽤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현장 친구들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강 친구들 또 DM으로도 선생님 뭐 잘 봤어요. 그리고 아쉽게 하나 틀렸어요.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계신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또 이제 한 문제 검토하다가 틀린 친구들도 꽤 있다라고 선생님이 우선 이렇게 DM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50점인 거는 안 내려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한번 기대해 봐야겠죠. 그치? 하나 틀린 친구들은. 자, 다음 최고 오답률 탑5입니다. 선생님 앞에서도 난이도 말씀드렸지만 50대, 50%대 오답률을 기록하고 있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15번 지리 파트였고요. 기온 그래프. 그 다음에 이제 8번 이것도 이제 지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답률 1%포인트 차이네요. 그 다음에 23번이었습니다. 23번 한번 문제를 볼까요? 우선 일반 사회 파트인데 23번 문제를 보면 문화변동 파트네요. 그렇죠? 그리고 문화변동 파트고 선생님 내신 완성, 베이직 또는 이센셜 강의를 잘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선생님 이 문제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선지가 그냥 다 선생님 내신 완성 필기랑 예시까지도 다 똑같아요. 1번 이미 존재하지 않지만 알려지지 않은 문화 요소를 찾아내는 거래요. 찾아내는 건 발견이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발명, 발견, 내재적 요인은 그냥 개념이니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두 번째 봐. 매개체 나왔어. 설마 우리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지금 잘 기억하죠? 직접 전파는 100% 사람이라고. 그런데 간접 전파는 매개체. 매개체라는 걸 국어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진짜 큰일 나는 거야. 매개체는 뭐라고 문화인력에서 무조건 미디어라고. 오케이? 매개체랑 매체랑 같은 말. 선생님 이것도 내신 완성에서 정말 강조드렸어요. 아니면 최종 정리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OX만 쭉 풀어서도 아마 이런 것들은 다 맞추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오답률 3위 문제여서 선생님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퀴. 선생님이 바퀴는 1차 발명 그리고 술에 마찬 2차 발명 이것도 내신 완성에서 그대로 사례로 적었는데 그대로 나왔고요. 모의고사인데도 불구하고요. 내신이 아니라 그 다음에 4번 K-팝. K-팝 온라인 플랫폼. 그렇지. BTS의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바로 또 댓글에 다 외국인들이 이거 간접 전파사예요. 근데 그것도 선생님이 내신 완성 사례 그대로 적었는데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 5번 체로키 부족. 미국의 남동부 쪽의 체로키 부족, 영국의 식민지배 당시 때 체로키들이 영국의 알파벳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체로키 부족 내 체로키 문자를 만들었다.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자국 내에서 문화요소를 발명했다. 이거 무슨 전파? 자극전파. 체로키 부족과 신라시대 설총의 자극전파사를 이두향찰 문자. 이것도 선생님 내신 완성에 그대로 냈었죠. 그치? 그래서 오답률 3위인 게 선생님 조금 아쉽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좀 보고 갈게요. 우선은 18번 에피쿠로스네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좀 까먹어서 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이제 소극적 쾌락으로서 우선은 쾌락주의 학자죠. 그리고 선생님과 내신 완성에 대해서 세 가지 케이스를 다 분류를 했었어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쾌락, 그리고 자연적인데 필수적이지 않은 쾌락, 그리고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쾌락. 그게 뭐였었지?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친구와의 소박함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하는 개인주의, 은둔주의를 이야기하는 쾌락주의 학자였었다. 헬렌즘, 에피쿠로스 이런 것들만 잘 알더라도 그래도 이제 선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바로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번 문제. 22번 문제는 환경 문제랑 연관된 문제였었던 걸로 선생님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2번도 조금 아쉬워요. 문화권이군요. 문화권. 우선은 지금 A를 보면은 자, 아프리카 문화권이라고 하면 사하라 사막 이남. 그렇지? 그래서 중남부 아프리카 바로 아프리카 문화권이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오세아니아 문화권이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중남부는 다 원래는 토속 신앙이 있었다.
그런데 또 이제 유럽의 식민지배 영향으로 또 이제 크리스트교로 문화 동화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 꼭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하라 사막은 건조 기후지만 그 밑은 다 열대 우림, 열대 몬수. 그 다음에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 옆에 있는 마다가스카르를 기준으로 선생님이 쭉 이렇게 대륙별 특징 정리할 때 열대와 온대 이렇게 또 구분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오세아니아 문화권은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 국기만 봐도 뭐가 있어? 영국의 연합국기가 있어. 영국의 식민지배로 크리스트교 중에서도 개신교, 그 다음 영어 사용률 비율 높다. 호주는 에버리지니 민족이 있는데 게르만족의 탄압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어만 사용하고 있고 한편 뉴질랜드는 마오리족과 조금 평화로웠어요. 그래서 마오리어와 영어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이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너무 아쉬워요. 4번 정답 선지 이렇게 탁 보이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과 우선은 최고 답률 탑5 문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5번 여러분들이 바로 아마도 달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기온이 어때요? 다 지금 25도로 이렇게 일정해요. 뭔가 이걸 보고 나서 고산 상충 기온가? 이렇게 헷갈린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런데 상충 기후려면 기온이 10도에서 15도 이쯤이어야 되죠. 그치? 25도니까 쾌펜의 구분 기준에 따르면 최한월 평균 기온 18도씨 항상 이상이구나. 열대겠죠. 그럼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어야지. 그 다음 영국은 볼 필요도 없어. 영국 그냥 뭐야? CFB, 서한해양성. 그 다음에 C. 이게 이렇게 축한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그런데 대륙의 동안 쪽, 중국, 한국, 일본 위에 또 이제 러시아. 그치? 대륙의 동안 쪽이니까 냉대기후 중에서도 수뷰는 아니고. 그치? 수뷰이려면 여기 대서양과 가까워야 되죠.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동안 쪽에 위치해서 냉대이면서 겨울 건조 기후겠구나. D, 윈터 트로큰, DW겠구나.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풀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연중 강수량 고르게 분포, 최하늘 평균 기온 영하 3도에서 18도씨 미만, 서한해양성.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겨울 건조구나.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최하늘과 최난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대와 그리고 한대, 그 사이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바로 찾으면 편서풍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8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아쉬웠던 게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 이거 그냥 바로 보자마자 그냥 갯벌 이렇게 찾았어도 괜찮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선지는 조금 쉬운 편이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디귿 선지 때문에 아마 좀 속어법으로 풀어도 조금 힘들었지 않을까 싶고 선생님과 내신 완성 다 했었다면 파랑에너지 이런 것도 정리했어요. 그렇죠? 모이는 곳, 파랑에너지가 모이는 곳을 곧 그 다음에 이제 퇴적되는 곳을 만. 여기가 바로 이제 또 만에서 바다와 또 이제 가까운 곳이 이제 갯벌이고요. 그치? 그 다음에 바닷물이 닿지 않는 곳이 이제 해수욕장이라 그랬었어.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 또 최종 정의에서는 이렇게 해안의 침식지역, 그 다음에 퇴적지역,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씩 정리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르스트 같은 경우에도 다 정리했었죠. 이거 선지 나왔었잖아. 그치? 종유석, 석주, 석순. 그래서 종유석은 위에 붙어 있는 거, 위에. 그 다음에 석수는 밑에 붙어 있는 거, 그리고 둘이 합치면 석주. 이것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오답률이 꽤 높더라고요. 탑5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서 최종 정리 선생님과 같이 했었으면 그래도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1등급이 50이지만 그치? 자, 그럼 앞으로 학습 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너무 쉬웠죠? 그러니까 우리 내신 준비 열심히 하면 모의고사도 일석이조로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쭉 여러분들 내신 대비에 조금 주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보게 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는 그 부교재, 유인물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모의고사로 다 대비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신 대비 쭉 여러분들 잘 주력하다가 모의고사를 한번 감사해보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의고사를 한번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만점 받은 친구들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만점이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그래도 한번 막힌 부분이 있을 거예요. 브레이크가 있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어디였는지 잠깐 한번 상기를 해보시고 그래서 고민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 부분만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또 내신 대비할 때 또 이제 선생님 한번 수업 들으면서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너무 쉽고 그리고 이제 내신 중에 보니까 너무 여러분들 우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수능까지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이제 감 살리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수능 통합 사회를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또 이제 열심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실함은 내 경쟁력이다라고 꼭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그 강좌 활용에 대해서만 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신화성 커리는 지금 베이직과 이센셜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말고사가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우선은 베이직은 5단원 남아있고요. 강의 업로드 지금 현재 일정을 말씀드리면 이센셜은 지금 다 완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압축적으로 빠르게 그 개념을 정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이센셜 정리해서 괜찮고요. 그 다음에 믹스매치, 문제풀이 믹스매치와 최종정리 핵심 OX 500선, 최상위권 하이틴. 자, 이렇게 우선은 문제풀이와 심화커리가 있는데 문제풀이도 선생님 우선 다 완강을 해놨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선생님이 내신 변형 문제도 넣어놨고 선생님 직접 만든 문제도 있고 그리고 메가스터디에서 만든 메가스터디 N제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다 함께 풀어볼 수 있으니까 모의고사 문제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 실려져 있고 선생님은 단순히 해설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모의고사에서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선생님 문제풀이 강좌를 또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뭐 이제 여름방학이라든지 아니면 시험 직전 이럴 때는 또 이제 최종정리 선생님이 통합사회 1, 통합사회 2를 각각 또 이제 500개의 OX 선지로 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전 보강용으로 또는 이제 모의고사 직전 이럴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6월 모의고사를 봤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는 용으로도 이 최종 정리 강좌 활용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는 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말고사 잘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외고, 특목고, 자사고 친구들 선생님의 대치동 노하우를 다 담아서 이 최상위권 하이틴 강좌에 넣어놨으니까 이것도 다 완강을 해놨거든. 그래서 이것도 꼭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테마 지리편, 경제편도 지금 다 통합사회 1은 완강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리 문제 봤었죠? 지리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다 보면은 A, B, C 다 세계지도 위에 이렇게 국가가 찍혀져 있어. 그치? 그런데 이제 그 국가의 기후의 특징이라든지 어떠한 문화가 있는지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30분 안에 다 세계지도 깡그리 암기시키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러닝타임이 29분 58초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세계지도까지 다 암기시키니까 만약에 이제 세계지도에 대한 일가견이 없는 친구들이라면 선생님과 이 핵심 테마 지리편 중에서 인문지리편이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해 주셔도 괜찮고 그 다음 출판사 중에서 동아 아침나라 창비 천재출판사라면 교과서 강좌도 활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고1 6월 모의고사 총평을 통해서 난이도부터 강좌 활용법까지 한번 만나봤고요. 그럼 선생님과 다음에 이제 또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지금까지 영작에 탄생할 캔버스 통합사회 윤재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